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대출 상품의 비교를 넘어서 실제 대환이 가능하도록 문을 연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들은 금리 부담을 낮추고 선택권이 많아질 것이란 당국의 설명이 덧붙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환대출 플랫폼이 좀 생소하실 텐데 어떤 것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소비자가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도와주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가동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제4차 금융규제 혁신회의를 열고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플랫폼은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합니다. 또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기존 대출을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한마디로 비대면 원스톱 플랫폼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 국면이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차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 푼이라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비교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본 플랫폼이 구축되면 지속적인 금리 경쟁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금융소비자들은 이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편의성은 대폭 올라갈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대환대출 시스템이 가동되면 오프라인 방문 없이도 소비자가 손쉽게 유리한 조건의 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손쉽고 잦은 대출 이동은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난 대출을 대상으로 갈아타기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5월 본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내년 2월 전에 받은 대출이어야 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대출이라면 1년에 4번, 분기에 1번꼴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50여 개사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국내 주요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시장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이게 근데 도입이 될 뻔하다가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좀 다를까요? 네, 대환대출 플랫폼은 지난해 9월 말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금융사들과 핀테크 업체 간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출시가 연기돼 왔습니다. 사실 금융권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갖출 경우 비대면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되고 대환대출을 중개하는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핀테크 기업의 종속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독자 대환대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경쟁 속 치킨 게임에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기존의 대출을 유지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면 은행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한마디로 잠금 효과가 사라지는데 점유율 및 고객을 지켜야 하는 기존 금융사들은 상품 출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실효성 있는 플랫폼이 무난하게 탄생하게 될지는 아직 모든 게 미지수인데요. 금융당국이 여의치 않은 금리 상황 속에 강한 포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시각이 많이 다르겠어요. 금융권에서는 당연히 좀 불만,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도입을 좀 반기는 입장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핀테크 업체들은 좀 보다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플랫폼 내에서 대출 상품 비교만 가능했고 실제 대환까지는 불가능했습니다. 반쪽짜리 플랫폼이었던 겁니다.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대환 대출을 통한 중개 수수료 등을 확대할 수 있어 수익 다변화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차주들도 신규 고객이 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수수료뿐만 아니라 협의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핀테크 플랫폼에 제공해야 할 정보 역시 협의 사항입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과 중도 상환 수수료 정보는 제공하는 쪽으로 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 정보 제공 범위는 계속 검토 중이지만 이 플랫폼을 계기로 핀테크 업계로의 정보 유출이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금융권이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내년 5월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까지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전에 전반적인 흐름들 금융부의 김수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